산업혁명 이슈가 된 이 시대에 기초과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중고등학생들이 물리나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논해보고 싶고요. 학생들이 모두 다 물리나 수학을 잘할 수는 없지만 물리나 수학의 공부를 통해서 과학적 소양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하면서 자라나는 청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 주셨는 대로 저는 액시온 및 극한 상호작용 연구단에서 연구하고 있는 김영임이라고 합니다. 액시온 혹시 들어본 적 있는 친구?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건 입자 물리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파티클 피직스거든요. 이거에 대한 연구 소개를 오늘은 아주 간략히만 하고, 우리가 왜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그쵸? 들어본 적 있는 친구? 오, 예.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기초과학을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물리, 수학 공부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왔거든요.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다고 했었는데 4차 산업혁명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뭘까요? 컴퓨터,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맞아요. 또? 로봇. 또? AI. AI가 좀 늦게 나오네요, 여기는. 또? 3D 프린터.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아이템들을, 키워드를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런 키워드들이 있고 어떤 기술들이 중요하고 어떻게 변화될 거라는 건 알지만 사실 어떤 시대가 정확하게 도래를 하고 우리가 살아갈, 특히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하고 살아갈 미래가 어떤지 우리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변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여행지를 갈 거다. 지금은 어떻게 홈페이지에서 여행 패키지의 경로를 보고 여기에 이 나라에 이 도시에 이 호텔에 가서 이런 걸 하는구나를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 가보지 않아도 가본 것처럼 체험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고 나는 미국의 동부에 있지만 미국의 서부에 있는 아파트를 둘러보고 나는 이 집을 결정할래 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물리는 자연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피시스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어려운 공식들을 막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떤 수식을 대입하고 숫자를 넣어서 답을 구하는 게 물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물리는 F는 MA 공식을 외워야 되고 이 공식에 맞는 F가 뭔지 이렇게 문제에서 찾아야 돼. 그쵸? A가 뭔지를 구해야 되고 근데 그게 실제로는 물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연 현상을 기술하기에 간단한 형태로 정형화된 형태로 수식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물리는 자연 현상을 기술하는 거예요. 자, 우주 또는 자연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이해하는 거. 또 우리가 의문이 들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질량은 어떻게 주어질까? 힉스라는 분이 힉스 메커니즘을 발표를 하고 이런 힉스 메커니즘에 의해서 질량을 부여받을 거야 라고 아주 오래전에 발표를 하셨어요. 우리 인터넷 할 때 뭐 쓰죠? 아니 그거 말고 앞에 www 차요? 그쵸? 그거 입자물리 실험에서 왔어요. 오, 그쵸? 왜냐하면 이렇게 입자와 입자를 충돌시켜서 붕괴되는 그때의 현상을 보고 싶은 건데 그럴 때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나오겠죠. 근데 그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처리를 하고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한 도시에서 한 곳에서 한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국가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관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렇게 좀 전송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한 거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그쵸? 근데 패러데이도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의문을 던졌고 그래서 패러데이가 유명해졌죠. 그런데 유명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의 궁금함, 한 사람의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의 곳곳에 사용되고 적용되고 있죠. 그쵸? 이거는 21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16가지 기술이라고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었어요. 이제 이게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졸업하고 나가는 시대에 요구되는 필요한 역량이라는 건데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할까? 그 다음에 주도성. 여기에 뭐 협력도 있고 의사소통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뒤에 가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내년부터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코딩이 뭔지 알죠? 프로그래밍. 코딩이 이제 기본 교과과정으로 들어가는 거 혹시 알아요? 2018년부터 초등학교, 그쵸? 이게 영국에서도 이미 시작되고 있었고 이제 우리가 미래를 살아가는데 정말 코딩의 능력이 중요해 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서도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 근데 이거는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요구하는 이런 상황들 니네가 코딩을 하고 뭐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요구가 돼. 이산수학, 자료구조, 알고리즘, 운영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해. 니네 이런 것들 배워야 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교과과정과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느낌적으로 있을 거라고 대답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모르죠.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우리가 중1, 중2, 중3 때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배웠던 거 같죠? 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는데 다 배웠던 거야. 자, 이제 더 많아. 고등학교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쵸? 이거 배우는 것들을 쭉 해놨는데 집합의 연산부터 쭉 해서 이렇게 배우는 건데 여기에 노란색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뭐냐면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수학을 괜히 배우는 게 아니겠죠.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수학을 반드시 잘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단순히 계산하는 것들을 빨리빨리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들을 사실은 배우잖아요. 초등학교에서도 코딩을 가르치는 이유는 코딩하는 테크닉을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 코딩을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와 내가 의문을 가지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낼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과학을 배우고 물리를 배울 때 정말 요구되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F는 MA에서 우리가 F에 어떤 값을 넣고 M에 어떤 값을 넣고 그랬을 때 A가 2가 나오더라.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뭐냐면 그런 과학, 물리,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건 과학적 사고예요. 과학적 사고는 뭘까요?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 대답은 잘해요. 씩씩해요. 내가 갈 때 선물 줄게요. 들어본 적 있어요? 과학적 사고? 자,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과학적 사고는 기존 지식에 대해 의식적으로 반성한다. 이게 뭐냐면 의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 맞을까? 이거 말고 더 편한 방법은 없을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자, 처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했을 때 물이 나왔어요. 물. 그쵸?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로 이루어졌어 하고 딱 끝났다. 어땠을까요? 우리는 월드와이드 웹도 없을 거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살겠죠? 근데 정말 물로 이루어져 있을까? 아닐 거야. 사원소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그렇게 계속 생각을 발전시키고 질문을 했죠. 그리고 하나의 합리적 체계로 설명하려는 시도. 과학이 중요한 건 그리고 과학을 수학이라는 언어로 표현하는 이유는 모호성을 없애기 위해서예요. 내가 본 하늘이 파란색인데 내 친구가 본 하늘은 푸르스름해. 근데 둘 다 맞죠?
근데 과학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정확하게 내가 봐도 맞고 얘가 봐도 맞는 그 과학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합리적 체계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이걸 정리하면 보편 타당한 법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이 누구는 물리를 잘하고 누구는 물리를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내가 물리로 박사학위까지 받을지 몰랐어요. 저는 화학을 더 좋아했거든요. 누구는 물리를, 누구는 화학을, 누구는 수학을, 누구는 예체능을, 누구는 음악을, 누구는 뭐 인문학을, 철학을, 심리학을 다 할 수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게 사실 과학적 사고예요. 자, 그럼 다시 하나 더 넘어가 볼게요. 과학적 소양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의사를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쪽 나이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 여기에도 호기심으로부터 문제 제기.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인공지능, 그쵸? 사물 인터넷. 자,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친구들이 계산하는 게 빠를까요? 인공지능이 계산하는 게 빠를까요? 제가 빠릅니다. 누가 빨라? 패기에 내가 상을 줄게요.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속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우리 인공지능이 그렇게 빨리 계산을 하고 하는데 우리가 계산하는 속도를 더 높이고 숙련해서 인공지능과 동일한 방식으로 내가 너보다 계산을 빨리 할래 라고 하는 게 앞으로의 시대에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그치? 프로그래밍도 강화시키는데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죠.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과학적 사고. 그쵸? 의문을 던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자동차도 지금 고장나면 카센터 가죠. 그래서 정비를 하죠. 근데 앞으로의 시대는 자동차를 그렇게 하드웨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시대가 올 거거든요. 곧. 우리 친구들이 아마 첫 차는 그런 차를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뭐 성능을 향상시키겠다라고 하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로직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의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정말 우리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모습일까? 물론 제도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이걸 내가 왜 공부할까? 이 문제를 내가 푸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한 번씩은 좀 질문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는 친구? 오, 아주 훌륭해. 자, 이렇게 좀 이렇게 마무리로 얘기가 가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의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이런 과학 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19세기 말부터 끊임없이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도 창의적 아니면은 과학적 사고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왔는데 왜 지금 이걸 강조하느냐? 지금은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외우고 암기해서 계산하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을 하고 이런 과학적 사고하는 능력을 좀 더 키워야 돼요. 자,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실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의문을 가졌을 때 시도를 많이 해보세요. 물론 현재 교과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아니면 제약이 있다라는 거에서도 내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고 동의하지만 혼자 생각했을 때, 아니면 친구들하고 생각했을 때 이게 뭘까? 틀려도 괜찮아요. 시도해본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의문을 가져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시도를 하고 실제로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거. 알겠죠? 오늘 시간이 조금 제가 빨리 끝났는데 질문 있는 친구들 질문 받을게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게 물질이라는 게 제가 원래 이 강의를 듣기 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생기고 대략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유익했던 강의였던 것 같아요.